자, 1년에 얼마죠? 1년에? 87만 4천이면 대략 한 1,000만 원 되는 거죠. 와. 건보료 1,000만 원 더 내야 된다. 와. 내가 2억 벌면. 네. 예. DC인사이더 이제 코스피 갤러리인 데가 있어요. 각종 지금 증권 관련 사이트에서는 다 금투세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예, DC인사이더의 이제 코스피 갤러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대문에 공지로 금투세 관련 완벽 정리, 금투세 정리해서 글이 올라와 있어요. 1번, 금투세법이 주식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정확히 뭔가? 주식 투자로 생긴 개인 투자자의 양도소득에 대해서 22에서 27.5%의 세금을 과세한다는 것. 사실은 좀 디테일하게 보면 22에서 27.5가 아니고 25에서 30입니다. 건보료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건보료까지 예. 포함했을 때? 포함하면은 이에 비해서 기관 투자자, 외국계 포함은 법인세를 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추가되지 않고 오히려 이득을 본다. 거래세가 현행 0.2에서 0.15%로 삭감되기 때문에 즉 금투세는 모든 투자자의 거래세를 현행보다 25% 삭감하는 대신에 그것을 개인 투자자의 양도소득세로 벌충하는 제도다. 민주당 일각의 그 정신 나간 정치병자들이 얘기하는 부자 증세인데 왜 반대하냐. 아니 개인만 부자냐고. 법인 외국인들이 더 부자지. 조그만 부자한테는 돈을 뜯고 큰 부자한테는 지금 세금을 안 걷는다는 거잖아요. 오히려 세금을 줄여준다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금투세법은 5천만 원까지 공제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투자는 영향이 없지 않은가. 공제액 5천만 원은 언제든지 줄일 수 있다. 차기 정권이 바뀌게 되면. 해서 민주당 보고서에서는 금투세 기본공제 5천만 원이 높다. 낮추자 하는 얘기가 있고요. 네. 처음에 얘기 났을 때 2천만 원이었어요. 그 지랄지랄해서 5천만 원 올린 거라고요. 처음에. 그러니까 나중에 민주당 가반되면 옛날에 그 100억 하던 양도소득세 대주주 나중에 3억까지 낮추려고 그랬던 거라고. 그것도 같은 맥락으로 당연히 낮추겠죠. 건밀한 앵커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거 그냥 5천만 원으로 가만히 둬도 나중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몇 년, 한 10년 지나면 5천만 원이 지금 현재 막 1,500만 원밖에 안 된다고 느낌에. 그렇게 되니까 다 해당 안 되는 거고요. 기존의 금융소득인 배당과 이자 소득을 합쳐서 1,000만 원이 넘어가면은 전액을 건보료 부과 대상으로 때린다. 금투세가 통과되면은 배당 플러스 이자 플러스 시세 차익을 합쳐서 1,000만 원 넘어가면은 건보료 폭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더 큰 문제고요. 이코노미 파이프라인 꽃중년 제목 컨설턴트라는 분 이제 블로그에서 제가 갖고 온 거고요. 보수 월액 보험료 플러스 소득 월액 보험료 이렇게 지금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보수 월액 보험료만 지금 내시는 거예요. 건강보험료를 23년부터 바뀌어갖고 플러스해서 소득 월액 보험료라는 게 추가로 더 부과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이 소득 월액 보험료라는 건 뭐냐? 연간 보수 외 소득에서 2천만 원을 제하고 2천만 원까지는 비과세 주는 겁니다. 연간 보수의 소득이 2천만 원 넘어갔을 경우에 그 2천만 원을 나누기 12해서 곱하기 소득평가율 해갖고 곱하기 7.09% 해서 세금 더 낸다는 겁니다. 건강보험을 기존 내시는 거 있잖아요. 네. 세금 그 월급에서 나가는 거는 건강보험 7%하고 장기요양보험이 0.98%니까 합치면 대략 한 8% 정도인데 그거를 근로자하고 사업자하고 반반씩 나눠서 내요. 실제로는 4%씩 내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소득 월액 보험료에서 나가는 거는 사업주가 내주는 게 없기 때문에 내가 다 낸단 말입니다. 8% 나가는 거예요. 이게 추가된 시점이 언제라고요? 23년부터. 저는 조금 내고 있습니다. 네. 저도 한 몇만 원씩 지금 내고 있습니다. 예. 이거 해당된다고요. 이거 금투세 하면은 100방 해당된다고 이거. 어떻게 하다가 운 좋아서 한 해 돈 많이 벌면 세금 내고 소득 월액 보험료 해서 이제 이게 올라가는 게 이게 반영이 된단 말입니다. 여기 이제 소득 종류에 따라 갖고 금융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은 100%를 다 주고 근데 이제 사업소득이나 기타 소득 같은 경우는 필요경비 공제 후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경비를 빼주거든요. 금융소득은 안 빼줘. 그냥 100%라고 금투세는. 네. 연금소득이나 보수의 근로소득은 50%만 적용하거든요. 그러니까 금투세는 나오면 그 100% 다 때리기 때문에 이게 제일 또 높은 거예요. 주식 투자로 2억 원을 만약에 벌었다고 하면은 2억 원이면 일단 5천만 원 빼고 그죠? 비과세니까. 그 다음에 2천만 원은 이제 차감되니까 2천만 원 넘어가는 것부터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억 3천에 대해서 나누기 12를 해갖고 거기다가 이제 소득평가 100%잖아요. 100% 하고 두 개 합치면은 8.0702%거든요. 계산해보면 한 달에 87만 4,271원을 매월 건보료 폭탄을 받게 됩니다. 이것만. 이것만. 이것만.
금투세 내는 거 별도. 1억 5천이니까 1억 1년에 5천. 얼마죠? 1년에? 80만 4천이면 대략 한 1,000만 원 되는 거죠. 와. 건보료 1,000만 원 더 내야 된다고. 와. 내가 2억 벌면. 네. 예. 근데 2억 버는 게 어렵지 않아요. 나 지금 주식 투자한 거 지금 1억 2천 플러스라고. 작년 같으면 2억 넘어갔지. 넘어가서 내고 나잖아요. 내고 나서 올해 많이 났었을 거 아닙니까? 네. 안 까준다니까. 안 까준다니까. 미쳤지 그러니까 이게. 뭐 이런 법이 다 있냐고. 그러니까 토탈에서 30% 내는 거예요. 22%라고 하지만 토탈 30% 내는 거라고.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 시작해서 예. 정말 야심차게 돈 모셨다가 예. 그 다음에 손실로 접어드시면 예. 그 다음에는 그 뭐 주식하면 뭐 망한다 뭐 이런 얘기가 예, 있었잖아요. 예, 예. 세금 때문에 못 때문에 내겠다 나온다. 못한다 예, 예. 주식 투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빨리 포기하는 게 낫습니다. 이거 통과되면 진짜 주식 빨리 포기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김남국 의원이 코인 하자고. 코인 하자고. 예. 비트코인 하자고. 내년에 코인 해야죠. 반감기라며. 코인 지금입니다. 예. 코인 작가님 합시다. 코인. 4월 21일부터 반감기고요. 그래서 김남국 의원이 예, 국회의원 예. 중에 지금 코인 1등으로 지금 예. 올라왔는데 여러분들 혹시 모르니까 선지자십니다. 토마토 네. 증권통에 오늘 그 코인 그 토론하는 거 그거 빨리 보십시오.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 코인 공부해야 됩니다. 코인은 거래세도 없어. 금투세도 해당하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나중에 금투세도 아까 필요경비 있잖아요. 비트코인은 필요경비를 60%를 공제해 준다고요. 오, 필요경비 공제도 있고. 아,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겠냐고, 이게 주식 되겠냐고 이런데. 그러니까 젊은 애들은 코인판 가고 네. 연세 드신 분은 다시 부동산 간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코인 가라고 떠미는 거나 마찬가지라니까 지금 진짜. 코인 가라는 소리죠. 예, 네. 예. 그래도 복지국가를 위해서 돈을 거둬야 하지 않을까? 거래대금의 0.2%씩 거래세를 매기는 제도, 거래세를 25% 삭감하고 개인 투자자들에게 삥을 뜯는 제도. 어느 쪽이 더 많이 복지했을 세금이 생길 수 있을까? 어느 쪽이 더 안정적으로 세금 들고 당연히 거래세가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거래는 벌든 안 하든 거래만 네. 있으면 세금이 생기니까. 물론 거래대 같은 경우도 이제 장이 화랑일 때는 거래가 활발하기 때문에 세금이 더 걷고 장이 좀 이제 뭐랄까 위축되면은 이제 거래도 줄기 때문에 좀 덜 걷고 하는 면은 있지만 만약에 금투세 통과돼서 내년되면은 시장 박살 날 텐데 돈 누가 벌겠습니까? 금투세 도입해봐야 세금 1,000억도 못 걷는다고. 이번 촌사 투자자들이 국장을 외면하게 되면은 이게 다 거래소 감소가 되고 실제로 22년 대비 23년에 거래세가 4조 원이 감소됐거든요. 1조 3천억 정도 이제 세수가 거친다는 건데 그거 걷는 것보다 거래세 감소되는 게 더 커요, 실제로. 그걸 알기 때문에 예. 그래서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아,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폐지해야 된다니까요. 네. 그걸 우기잖아요, 지금. 원천징수는 왜 문제가 되는가? 복리 효과가 상실된다. 너가 기아차를 사는데 50% 올랐으면 일시적으로 강하게 오르는 것 같아서 덜 오른 현대차로 갈아탔다고 치자. 그 뒤 현대차에서 20% 올랐으면 이때 너의 수익률은 1.5 곱하기 1.2에서 빼기 1 해가 곱하기 100 하면 80%가 된다. 하지만 너가 원천징수를 당하게 된다면 1 플러스 0.5에다가 곱하기 0.78 해야 되는 거잖아요. 20% 빠지니까 사실 0.7 해야 되는 거예요. 건보료 올라가는 것까지 하면은 60.72. 이거 55%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은. 왜 그거 하고 싶겠냐고. 이게 맨날 버는 것도 아닌데. 한번 벌면 세금 왕창 나가고. 네. 예. 금투세는 안정적인 세수 마련을 위한 통한 복지효과로 가는 길도 아니고 상대적 약자인 내국인 개인 투자자에게서 삥을 뜯어서 외국인과 법인 투자회사에 세금을 줄여주는 악법이다. 게다가 복리 효과를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는 투자자를 상대로 사다리를 걷어차버리는 끔찍한 법이다. 그럼에도 이런 법을 알고도 찬성한다. 그저 투자를 통해서 자신이 벌지 못하는 돈을 버는 게 배 아프고 자신보다 잘 사는 사람은 다 죽어야 정의라고 생각하는 전형적인 민주당 지지자스러운 패배자 마인드라고 보면 된다. 그 말입니다. 네가 5천만 원 벌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루저라서 그렇고 그거는 네가 주식 개떡같이 투자해서 그렇고. 이게 이제 금투세 정리. 이제 또 다른 글입니다. 우리 저기 한투현 정의정 대표님. 네네네. 금투세 진짜 폐지해 갖고 벌써 한 4년 전부터 진짜 열심히 진짜 노력하셨고요. 사실 네. 뭐 제가 최근에 금투세 관련해 갖고 뭐 이름이 좀 알려지긴 했지만 사실은 한투연의 정의진 대표님 하시는 거에다가 제가 살짝 숟가락을 얹은 정도에 불과하다. 실제로 가장 큰 역할은 우리 그 한투연의 정의진 대표님 하고 계시다는 거 이제 네.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말씀 이 자리를 빌어서 꼭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 박수 보내주세요. 예. 네. 우리 정의진 이런 분이 대표님. 국회의원 되셔야 된다고. 이런 분이 진짜 이렇게 진짜 개인 투자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이 국회의원 되셔야 된다고요. 증권거래세를 조금 내리는 대신에 주식 양도소득세를 개인이 다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개인 독박과세다라고 저희는 표현합니다. 정확한 표현이고요. 부자들 감세해주고 상대적으로 가난한 개인들한테 증세를 하는 증세에 있어서
기관 외국인은 거래세를 깎아주고 개인이 정세 부분을 다 감당해야 되는 개인 독박과세다. 이게 이제 바로 금투세의 적이라는 겁니다. 금투세 신뢰. 금투세 도입되면 해외 주식에도 원천 징수가 시행됩니다. 상반기에 2천만 원 수익 나고 하반기에 3천만 원 손실 날 경우에 연간으로 하면 마이너스 1천만 원 손실이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내잖아요. 금수세 도입되면 상반기 2천만 원 번 거에서 일단 원천징수 세금을 떼고 하반기에 손실 봐서 연간으로 계산하면 마이너스 1천만 원이나 낼 세금 없으니까 원천징수로 받아간 돈 돌려달라고 직접 신청해야 다음 달 5월 달에 돌려주는데 정확하게 표현 드리면 3천만 원 손실 난 거에 대해서 세금 환급해 주는 게 아니고요. 2천만 원에 대해서만 환급해 주는 거예요. 세금 낸 부분만. 마이너스 1천만 원 난 건 일단 2월 시켜갖고 나중에 이익 나서 그 커버 칠 때까지 이제 가는데 그게 딱 기간이 5년이라는 거 아닙니까? 5년 안에 커버 치지 않으면 이것도 사라지는 거죠. 이 카드도 사라지고. 예. 미국은 안 그렇다고 우리만 그렇다고 우리만. 이 구조를 원천 징수를 갖고 이 금투세를 도입하는 것 자체가 미친 거예요. 이렇게 하는 나라가 없다고요 지금. 미국은 당연히 이제 개인들도 다 이제 소득 신고를 다 하거든요. 주식 투자를 해서 이득이 안 나도 내가 근로소득에서 소득이 발생하잖아요. 그 소득 났는데 그 돈 갖고 주식 투자해서 마이너스 났다. 그러면 근로소득세 낼 거를 줄여준다고요. 우리는 금투세 안에서만 하는데 그것도 마이너스 났으면 환급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환급은 절대 안 해준다고 이게 또. 아니 무슨 이런 님이 씨발 진짜 족같은 법이 다 있냐고. 그래서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도 지금 마음 놓고 계셔서는 네, 안 됩니다. 네.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도 이 대열에 동참하셔야 됩니다. 아, 코인 러시가 장난 아닐 것 같아요. 예. 코인 간다니까. 백방 코인 간다니까 진짜. 이게 이제 그 각국의 이제 주식 관련된 세제거든요. 증권거래세, 주식 양도세가 양쪽에 있는 건 우리나라가 유일해요. 둘 중에 하나만 세금 떼요. 증권거래세를 떼든지 주식 양도세를 뗀단 말입니다. 양도세는 아니 배당 말고 우리도 주식 10억 이상 가면은 양도세 떼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다음에 금투세 생기면 대주주 요건이요. 네. 대주 요건 10억이니까 뭐 그게 무슨 대주주입니까? 솔까만 금투세 도입하면은 그게 양도세에 해당되는 거니까 금투세가 만약에 도입되게 되면은 증권거래소도 떼고 주식 양도소득세 뗀다는 거 아닙니까? 양쪽으로 떼는 거예요. 이중과세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이중과세 한다고. 이 제도를 시행하려는 자가 누구일까요? 금투업계요. 금투업계 로비받는 미친 민주당이요. 돌았다고. 미국, 일본은 양도세 떼지만 증권거래세 안 내잖아요. 근데 저것도 양도세가 되게 투자자 우호적이에요. 뒤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 케이스는. 일본도 마찬가지고. 선진국 말고 우리 같은 개발도상국, 중국, 대만, 홍콩, 태국,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양도세를 안 내고 다 증권거래세를 내는데 증권거래세만 내는 것도 증권거래세율이 우리나라보다 되게 다 낮아요. 중국, 홍콩, 태국 다 0.1%라고. 우리가 지금 0.2잖아요. 떨어뜨려서 0.15 되면 대만하고 같아진다고요. 프랑스가 둘 다 내네요. 요거는 조금 내용 다를 겁니다. 예. 요 내용은 조금 이제 아마 이게 잘 몰라서 그런 것 같고요. 네. 다른 나라들은 기존에 딴 나라들은 이제 양도세 안 내고 증권거래세만 내는 나라들도 원래 우리가 이 세법 개정하기 전에 우리나라만 유독 증권거래세를 많이 내고 있었다고요. 줄여줘서 글로벌 스탠다드보다도 오히려 높아요. 차별하고 있었다고 우리. 금투세를 도입하려면 투자 손실에 대한 2월 공제를 폭넓게 적용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당연한 겁니다. 손익통산 2월 공제가 미국, 영국, 독일은 평생이에요. 5년만 해주는 나라가 우리밖에 없다고. 그 다음에 22년과 23년에 주식에서 손해를 많이 본 사람들이 24년에 주가가 올라서 이익을 좀 봐도 세금 내야 된다. 아닙니까? 앞에 건 안 까준다고. 이익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이상하고. 미국, 영국, 독일들은 손실에 대한 2월 공제를 허용해서 주식 투자로 큰 손해를 본 투자자는 이후 손실을 만회할 때까지 세금을 안 내는 이게 2월 공제 제도라고 하는데 우리는 딱 5년만 인정해 준다는 거고요. 기간 제한 없이 투자 손실에 대한 2월 공제를 허용하고 프랑스는 10년인데 우리는 5년이니까 프랑스보다는 못한 거고요. 이거부터 고치고 해야 된다고요. 이거부터. 완전 졸속으로 만들어서 개판이야. 결국은 왜 이걸 원천 징수하냐면 이거는 징세의 편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세법 자체가 개인들이 자기 소득을 신고해서 내는 체제고요. 우리는 개인들이 신고하는 경우가 거의 잘 없고 다 원천 징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천 징수하고
제도를 많이 채택하는 나라하고 금투세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합이. 양도세에 대해서 현행으로는 한 종목에 10억 이상 평가이기면 대주주 예, 양도세. 맞아요. 예, 맞아요. 50억은 작년에 일시적으로 잠깐 올렸던 거고요. 아, 또 안 고치면 또 10억 또 내려가야 됩니다. 아, 그 일시적인 거고. 네. 이게 이제 미국의 세법 관련된 그 내용인데 보시듯이 민주당에서 얘기한 것과 완전 다릅니다. 미국의 경우에 장기 보유 시 세율이 89,000달러, 하나 1억 2천 이하는 세율이 빵입니다. 1억 2천에서 7억 5천까지는 세율이 15%고요. 7억 5천 이상만 세율이 20%예요. 보유를 그냥 하고 있고 이익 실현 안 했을 때도. 이익 실현 안 했을 때, 장기 보유했을 때. 네. 장기 보유에 따른 혜택을 주거든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투자 소득에 관한 세금 내지만 장기 투자는 이런 식으로 이제 깎아주기 때문에 많이 불만이 없어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사고 신고 및 납부합니다. 원천 징수가 없어요. 게다가 손익통산은 무제한인데 이거를 금투세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득세라든지 그 다음에 뭐 부동산 파는데 부동산 팔아서 세금 많이 낼 때라든지 그럴 때 내가 주식 마이너스 난 거 있으면 그 주식 마이너스 난 걸 팔아갖고 그걸로 절세를 할 수가 있거든요. 선택할 수 있다고요. 우리는 그런 것도 님이 하나도 없어. 미쳤다니까 진짜 이건 나 보면 벌써 짜증난다니까. 민주당은 정말 대한민국 장기 비전에 죄다 역행하는 것 정책뿐 아닌가요? 라는. 돈대가리들이라니까요. 이런 법을 통과시켜갖고는 이거 뭐 법 자체 취지에도 하나도 안 맞고 하여튼 법 자체가 엉망진창이에요. 이게 구조가. 그러니까 이러니까 싱가포르로 지금 사람들이 이민 가는 거 아닙니까? 홍콩, 싱가포르하고 한국의 세금 한번 비교해 보시면 상장 주식 거래세율이 홍콩은 0.13%, 싱가포르는 0.04%잖아요. 오, 정말 낮네요. 예. 네. 배당 소득세율 없고요. 우리는 15.4%인데 이거 많아지면은 이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돼 갖고 금볼이 폭탄 맞잖아요. 대주주 상속 증여세율 홍콩, 싱가포르 빵이고 우리는 60에서 65%라는 거. 대주주 주식 양도세율도 빵빵인데 22에서 33. 소액주주 주식 양도세율도 빵빵인데 우리는 22.5에서 27.5가 그나마 없던 게 생긴다는 거잖아요. 어쩌자고 이러면. 돈 좀 벌면 싱가포르 이민 가야 돼 진짜. 그래서 이 나온다니까. 이게 싱가포르 이민 알고 나면 가고 싶어지는 나라. 싱가포르의 장점 4가지. 그래서 그 의사들이 요새 돈 많이 벌어갖고 다 싱가포르 이민을 본다는 거 아닙니까? 한국은 상속세 증여세율이 최고 65%로 OECD 회원국 평균의 약 4배입니다. 오, 엄청 높네요. 엄청 높아요. 네. 상속세 다 낮추는 추세라니까. 없애든지 낮추든지. 어느 정도죠? 어느 정도지? 그 보통 뭐 15%, 네. 20%밖에 안 된다는 거죠. 평균은. 네. 예. 상속세 명목세율 최고 50%를 일본에서 세계 2위 수준이지만 최대 네. 주주 할증률을 포함하면 주식만 이게 65% 옛날 거고요. 지금 60% 바뀌었어요. 60% 단연 1위고. 그래서 100억 이상 자산가들이 이민을 고려하는 나라가 미국이라면 싱가포르는 중견기업 오너들이 눈여겨본 나라다. 미쳤다니까 진짜. 이게 이제 어떤 형태로 해서 이제 금투세가 도입되는지 보시면 이게 왜 개가성법인지 진짜 잘 알 수 있습니다. 2019년 1월 16일 날 한국금융 하나라는 기자님 기사. 금물살타는 증권거래세 폐지, 이해찬 자본시장 세제 재편 공론화 시점.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게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이 목적이 아니고 증권거래세 폐지가 목적이었다고요. 처음부터. 근데 쏙 들어갔어요. 금투세가. 어떻게 들어갔는지 한번 볼게요. 이때에 서울 여의도 금투협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표 금융투자업계 현장 간담회에서 맨 왼쪽에 있는 분이 권영원 금투협회장이시고 발언하고 있는 거고, 이날 간담회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서 김태년 정책위원장, 최운열, 유동수, 김병우, 김성한 의원, 이해식 당 대변인 및 자본시장 활성화 특위 관계자 등이 참석했고, 금투업계에서는 아까 권영원, 그 다음에 최원만 미래세, 재정치 NH투자, 그러니까 증권사 대표들, 자산운용사 대표들이 참가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얘기한 게, 금투업계 대표들 얘기한 게 뭘 얘기한? 금융투자 소득세를 도입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네. 금융거래세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겁니다. 금융거래세 폐지 내지는 단계적 인하가 필요하다. 왜? 단타치거든요. 이 증권사 얘들이 이제 그 DMA라고 막 이런 이제 공부도 하고 막 단타치는 게 있는데, 그 단타 치는데 거래세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거래세를 원래는 폐지해달라 그랬어요. 근데 거래세를 폐지하려면 일본, 영국, 미국 등을 보면은 조세시가 굉장히 간소하다. 펀드, 주식, 투자, 채권 어디든 투자하든 단일세를 적용한다는 거잖아요. 원래는 이게 거래세를 다 없애버리고 그 대신에 금투세를 도입하자. 이렇게 처음에 얘기됐던 거거든요. 처음에 민주당 쪽에서 건의했던 것도 원래 그 내용은 그거예요. 그랬는데 2월 21일 날 공식적인 모임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당시엔 반대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기재부가 반대했어요. 정부 사이드에서는 반대했고
여당 사이드에서는 계속 밀어붙이려고 그랬어요. 대치 국면에서 2019년 초반에는. 그래서 이제 따로 별도로 다시 만났어요. 권영은, 이해찬 비공개 등했다. 정권거래세 개편 기대감 고조해서 이게 이제 2월 21일 기사고요. 비공개 오찬 회동했으니까 뭔가 음습하기 때문에 비공개 오찬 회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권용훈 회장하고 최은만 미래세대우, 장석훈 삼성증권, 조홍래 한국투자신탁 운영대표 등과 이해찬 대표, 조정식 정책위원장, 최운열 의원 등이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하면서 증권거래세 정비는 당정이 조속히 검토하고 결론을 도출하겠다. 그러니까 여기도 분명히 핵심은 증권거래세예요. 단타치는 초단타치는 그거에 거래세가 부담이 됐기 때문에 그걸 줄이려는 시도를 검토께서 사실 계속했던 거거든요. 0.23에서 지금 0.1로 넘어간 거. 원래는 빵으로 만들려고 했던 바로 그겁니다. 네. 그러다가 3월 6일 여당의 증권거래세 폐지안, 이거 조선비즈 조기동 기자. 여당의 증권거래세 폐지안이 정부가 난색해서 용두사미가 되나. 이해찬 대표가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준한다고 돼 있잖아요. 돈 받아먹어서 그렇죠. 뭐 100번. 정치자금 때문에. 이유는 두 가지다. 먼저 증권거래세뿐만 아니라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과세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투세는 개인들이 직접 소득을 신고하는 미국식 제도하고 올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근로소득세하고 이렇게 이제 통산해갖고 주식 투자해서 손해 나면은 근로소득세를 덜 내는 이런 형태로 할 수가 있거든요. 미국은 다 그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로 먼저 바꾸고 나서 이걸 추진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기존 하듯이 이제 원천징수하는 형태로 해갖고 하면서 이걸 하니까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원천징수하는 그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이게 안 맞으니까 과세체계가. 두 번째는 올해와 내년 세수 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이라 증권거래세만 인하하기 쉽지 않다. 보십시오. 이게 세수 줄잖아요. 세수 줄기 때문에 금투세 도입하는 거 반대했었다고 처음부터. 금투세보다는 거래세가 더 많이 거치거든요, 당연히. 이 세제를 총괄하는 기획재정부가 이런 증권거래세 개편 일정을 전면으로 부정하고 있다. 증권거래세 인하가 내수 부양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라서 일시 인하 명분도 없다. 가뜩이나 각종 경제 활성화 사업 제한 방안에 머리가 아픈 상황인데 세수까지 줄이라는 얘기는 난감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다는 거고요. 이게 결국은 언제 통과됐냐 하면은 2020년 4월 총선에서 민주당이 180석을 먹고 2020년 6월 달에 통과됩니다. 채팅창에서 거래세 없어지면 기관 단타장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결국은 막 싸우다가 완전히 없애면은 기재부 입장에서 이거 세수가 너무 줄어갖고 난감하다 해서 0.15로 타협 본 거예요. 타협 봤으면 금투세는 없애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해놓고 금투세는 금투세대로 좀 도입하는, 이따구 그러시면 한다고요. 단독, 금투세는 상위 1%만 부과 주장에 오류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1%만 과세한다는 거잖아요. 잘못됐다는 겁니다. 잘못된 거를 22년 11월 달에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민주당 애들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꾸 그 얘기는 싹 다물고 1%만 해당되는 부자 감세인데 왜 그거 갖고 1%도 아니면서 왜 얘기하냐 하면서 그렇게 레토릭을 해갖고 계속 공격한다고요. 1%가 아닌지 알아요, 걔들이 지금. 뽀록 났다고 그거. 정치인에겐 세수보다 로비 자금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거라니까요. 지금 이게 100번 1000번 그거라니까요. 이때도 이게 지금 우리 한투연 회원분들이 이 촛불시를 했었고요. 22년에 이때 2년 연장됐거든요. 이걸로 유예된 거예요? 예. 그렇구나. 예. 저는 유예가 또 어떻게 됐나 궁금했었거든요. 그때 대모수 됐어요, 그때도. 촛불 시위 덕분에. 압력 넣어갖고. 네. 진짜 촛불이네요, 이거. 네. 정치권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가 지난달 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5개 주요 증권사의 주식투자자 실현손익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는 겁니다. 실현손익이잖아요. 평가손익도 아니잖아요. 안 팔고 들고 있는데 이익 많이 났으면 해당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좀 문제고, 실현손익이라는 것도 평가손익을 봐야 맞는 거고요. 2019년에 보니까 0.6%였고 1.2%였고 0.8에서 토탈에서 0.9다. 그래서 1%도 안 된다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삼성증권은 자기네 고객 중에서 5천만 원 넘어가는 사람만 보고, 그런데 보통 개인이 삼성만 투자 안 하고 삼성도 하고 NH도 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나오지만 삼성에서 3천만 원, NH투자 증권에서 3천만 원 수익을 낸 CC는 분류가 안 된다는 거. 이게 빠졌다는 거죠. 예. 계좌를 따로 운영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으세요. 그렇죠. 여러 계좌 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평단가 올라간다고 계좌 2개 터갖고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 많잖아요. 그거는 다 이게 빠져 있다는 거잖아요. 장기, 단기 계좌, 장기 계좌. 그래서 해당 보도자료를 낸 유동수 의원도 통계 해석상 오류 가능성 인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인정해놓고 지금도 1% 계속 얘기하는 건 1%가 아니라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중요한 게 뭐가 빠졌냐면은 연도가 2019년, 2020년, 2021년이잖아요. 2022년에 사람들이 다 돈 다 벌었다고. 22년에 뭔 거 치면 확 올라가지. 그건 지금 빼져 있는 거 아니냐고. 지금 24년인데 옛날에 장 지지부진할 때 그때 거 갖고 와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1% 훨씬 더 된다고요, 진짜. 금투세는 초부자 감세법입니다. 아, 그러니까요. 투표로 심판합시다. 예. 이따구 법을 건방지게 만든 애새끼들은 진짜 싸가지를 고쳐놔야 됩니다. 버르장머리를 뜯어 고쳐야 됩니다, 진짜. 그리고 이게 입법화가 돼서 법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으면 바꾸기 힘들기 때문에 예. 절대 안 된다고. 아,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네. 아까 뭐 싱가포르가 답인가라고 하셨는데 미국 나왔습니다. 미국으로 가자. 그래서 다들 미국 가나 봐요, 하찬이님. 아, 그래. 그러니까. 미국 더 가라고 등 떠미는 거죠, 뭐 이게. 말하고 이거 한국 증시 지키겠습니까, 진짜. 시민권도 따고, 예. 미국 가서 아기 낳고, 예. 미국 애를 학교 보내고. 예.